이제 다음으로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는 어떤 행동 양식이나 최종 상태가 개인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이제 기본적인 신념을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가치에는 기본적으로 무엇이 옳고 좋은지 또는 이제 바람직한지에 대한 이제 판단적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것은 좋은 또는 바람직한 또는 뭐 옳은 이런 행동 사건이다, 또는 이제 반대로 다른 사람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이것은 이제 옳지 못하고 좋지 못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행동 또는 사건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가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 이제 가치와 태도 좀 비슷한, 서로 연관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가치와 태도. 어떤 것이 좀 더 구체적일까요? 태도가 좀 더 구체적인, 그렇죠? 가치는 좀 더 일반적이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이냐 일반적이냐는 좀 더 이제 가치의 경우에는 좀 더 특정한 사람 사물 사건에 대한 판단은 아니죠. 좀 더 일반적이죠. 그에 비해서 태도는 좀 구체적인 사람 사물 사건에 대한 판단을 얘기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사람,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한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한 판단은 이제 태도가 되겠고, 좀 더 일반적인 브로드한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가치가 더 적합한 좀 더 일반적인 그런 판단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치 체계라는 말도 있는데, 밸류 시스템은 개인들이 자신이 가진 여러 가치들에서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매긴 정도라고 할 수 있겠고, 개인들마다 이제 가치 체계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가치 체계를 갖고 있고, 저도 이제 가치 체계를 갖고 있고, 그래서 가치 체계라고 했을 때는 한 사람도 여러 가지 다양한 가치를 갖고 있는데, 그런 다양한 가치관 중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세계 평화다라고 했을 때, 세계 평화도 사람들마다 우선순위는 다르겠죠. 개인적인 성공이 우선되는 사람도 있고, 세계 평화를 더 우선시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고, 그것은 이제 각각의 가치 체계라고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가치가 왜 중요한지, 다른 이제 그 가치는 그 특정한 사람의 태도나 행동 또는 지각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가치에 따라서 그 사람의 태도가 형성이 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일반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특정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판단이 형성이 되는 거죠. 또는 이제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자신의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을 옮길 가능성도 달라질 수 있고, 그다음에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가치관에 따라서 달리 지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떤 여러 가지 측면 중에서 어떤 그 측면만을 지각할 수 있게 되겠고, 퍼시브 할 수 있겠고, 그래서 가치가 태도와 행동 또는 동기부여 또는 이제 지각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가치관도 이게 다양하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서 로키치는 궁극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1973년에 로키치가 제시한 가치의 어떤 그 분류 방법인데, 궁극적 가치는 이제 바람직한 최종 상태로서 자신의 평생 동안 성취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가치죠.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가치. 수단적 가치는 이러한 이제 궁극적 가치를 성취하기 위한 이제 도구적 가치, 좀 더 하위적인, 좀 더 협소한 그런 의미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대적이긴 하지만, 궁극적 가치는 세계 평화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좀 더 추상적인, 좀 더 여러 가지 것을 포괄한 그런 가치이고, 그에 비해서 수단적 가치는 이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예를 들면 불가침 조약을 맺는다든가, 또는 이제 건강을 위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든가, 좀 수단적인 그런 가치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세대 간에 뭐 그 가치 차이가 있다라고, 세대 차이가 있다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뭐 크게 분류하면 이제 베이비 부머, X세대, Y세대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베이비 부머들의 경우에는 특히나 성공이나 성취, 야망 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중시한다고 하고요. X세대는 직장과 생활의 조화 또는 직장과 뭐 가정의 조화, 워크 라이프 밸런스를 상대적으로 중요시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새천년 신세대 Y세대는 뭐 경제적 성공을 특히 중요시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Y세대의 대부분 Y세대죠. 그래서 뭐 Y세대가 이제 경제적 성공을 중시하는 뭐 그런 이유는 뭐 그 장기간 어떤 뭐 경기 침체, 뭐 실업률, 뭐 빈부 격차 확대, 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생겼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런 이제 세대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또한 이제 그 신문지상에서 뭐 언론에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에 따라서 실제로 이제 실증 연구를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뭐 반드시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베이비 부모들은 뭐 성공과 성취만을 생각하고, X세대는 워크 라이프 밸런스만을 생각하고, Y세대는 경제적 성공을 뭐 가장 중요시하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어떤 개인들 사이 어떤 그 각 세대 내에서의 개인들 사이에서 차이도 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 세대 내 개인적인 차이도 상당히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홉세드가 제시한 국가 문화 또는 이제 이것이 그 어떤 국가적인 또 민족적인 가치관이 될 수 있겠죠. 홉세드는 이제 이 5가지의 어떤 그 문화를 특징으로 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권력거리는 조직 내 권력의 불평등을 받아들이는 정도.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그 가장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과 가장 적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그 거리를 얘기합니다. 그 차이, 권력의 차이. 그래서 위계적인 그 국가일수록 권력거리가 큰 거고, 좀 더 수평적인 조직일수록 권력거리가 짧은 거죠. 권력거리가 작은 그러한 이제 문화입니다. 그다음에 개인주의, 집단주의는 뭐 잘 아시죠. 개인주의에서는 이제 개인으로서 행동하는 것을 선호하면서 개인을 중시하는, 개인의 권리를 중요시하는 그런 문화이고, 집단주의는 이제 개인들을 어떤 집단의 일부로서 여기면서 집단을 중요시하는 거죠. 강력한 사회적 구조를 강조하는. 그래서 대체로 이제 그 개인주의는 뭐 서양, 뭐 집단주의는 동양 이렇게도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성적 기질과 여성적 기질은, 남성적 기질은 이제 전통적인 남성의 역할, 뭐 성취라든가 권력이라든가 통제, 뭐 이러한 것들을 중시하면서 남녀는 구별되어야 되고 남성이 지배하는 사회를 추구하는 뭐 이러한 문화. 그에 비해서 이제 여성적 기질 문화는 남녀를 모든 측면에서 평등하게 보면서 이제 여성들이 중시하는 뭐 감정과 공감을 중요시하는 그러한 문화를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불확실성 회피는 구조화된 것, 확실한 것을 선호하는 정도로서 보수적인,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보수적인 정도. 그래서 좀 더 뭐 불확실하고 그 구조화되지 않은 것들도 선호하는, 뭐 그것도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를 좀 더 개방적인 문화라고 한다면, 불확실성을 회피하고 확실한 것만 선호하는 그러한 문화는 좀 더 이제 그 보수적인 그런 문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장기 지향성과 단기 지향성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 개인주의, 집단주의와 유사하게 동양과 서양으로 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기 지향적인 문화에서는 이제 전통적 가치에 몰두하는 정도로서, 장기 지향적 문화는 이제 주로 그 미래를 강조하고 근검 전략, 뭐 인내를 중시하는, 과거에 있던 전통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그런 문화라고 할 수 있다면은, 단기 지향적 문화는 이제 현재를 중시하면서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로서 서양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홉세는 이 5가지를 가지고
그 한 60, 70개 국가를 이 다섯 가지 차원에 따라서 이제 그 인덱스를 만들고 랭킹을 매겼습니다. 1위부터 뭐 60위, 70위까지. 그래서 이 그 표가 이 그림이 지금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이제 1위 국가와 한국을 한번 살펴보면 권력거리 측면에서는 이제 1위가 말레이시아죠. 말레이시아가 가장 그 위계적이고 권력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고 한국은 한 27 내지 28위 뭐 중간에서 약간 높은 그래서 약간은 위계적인 그런 국가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주의 집단주의에서 이제 개인주의 1위는 뭐 예상할 수 있듯이 이제 미국입니다. 한국은 43위로서 약간은 이제 집단주의적인 평균 중간에서 좀 아래쪽에 있죠. 좀 집단주의 문화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질이라고 되는 이제 남성성과 여성성입니다. 그래서 남성적 기질, 여성적 기질. 남성적 기질에서 1위는 일본으로 나왔고요. 한국은 41위로서 약간은 여성적인 그런 국가로 나왔는데 좀 의외죠. 뭐 일본하고 좀 비슷한 측면이 많은데 한국도 뭐 전통적으로 이제 좀 더 남성적인 문화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불확실성 회피 측면에서는 1위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가 가장 뭐 보수적인 국가, 한국은 이제 16, 17위로서 상당히 보수적인 국가로 나왔죠. 뭐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고, 그다음에 장기 지향성 측면에서는 이제 1위는 지금 여기 나타나 있지 않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국가인 것 같고요. 홍콩이 2위, 그렇죠? 그다음에 한국은 5위 정도. 그래서 대체로 보면 장기 지향성은 그 동양 국가들이 많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홉스테드의 이 그 문화 차원을 평가를 해보면 국가별로도 이제 문화적 가치가 상당히 다르다. 서로 상이하다는 것을 이제 확인했다는 측면. 그렇지만 이제 그 홉스테드가 물론 이 그 문화적 가치 차원이 오비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고 지금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비판적인 의견도 있는데 데이터를 이제 새롭게 보완하긴 했지만 원래의 초기 연구는 30년 전에 이미 지금 봤을 때는 한 40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IBM 그 다국적 기업이긴 하지만 IBM 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그 한 기업 IBM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만 연구를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후 상당히 사회적 정치적으로 많은 변화들도 있었고 한국도 이제 과거와는 많이 다르죠. 과거에 비해서 좀 더 개인주의화 되어 있고 예를 들면 또 글로벌화됨으로써 이제 문화가 서로 그 교류가 되고 많이 변화를 겪었는데 뭐 이걸 그대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제 그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법론적으로도 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홉스테드가 이제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인덱스를 냈고 랭킹을 매겼는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거죠. 어쨌든 이제 뭐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좀 비판의 대상이고 그래서 아마도 홉스테드 이제 의도적으로 뭐 그것을 이제 그 발표 인덱스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얘기할 필요는 없었겠죠. 어쨌든 어떻게 뭐 만들었든지 간에 이제 그게 절대적이냐 그 방법밖에 없느냐 뭐 다른 가중치를 더 줄 방법도 있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제시하지 않은 것 같던데 어쨌든 그 인덱스를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 뭐 그렇지만 아직도 홉스테드의 이 그 다섯 가지 문화 차원은 지금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아직도 오비라든가 아니면은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